Shame! Oh my fucking god! What the fuck? What the fuck? You're not them, you wear your fucking mask! Shut you! Oh, get the out of Minnesota! Go the fuck home! Go the fuck home! We have medics on scene. We have our own medics.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How can I relax? You just killed my fucking neighbor! You cut butter in the fucking face! 트럼프가 이제는 자국민에게 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무섭고요. 트럼프는 이제 하루에 이민자를 3,000명 단속하라고 할당을 해줬어요. 할당을 아예 해줬어요. 할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 단속국인 아이스가 이 무리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30대 미국의 평범한 여성이 아이스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그 평범한 그 미국 국적의 여성이에요. 미국 국적의. 그 이민자도 아니야. 그런데 총으로 저렇게 쏴버렸단 말이야. 이 누가 봐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희생자를 또 공격을 합니다. 트럼프의 SNS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운전자가 단속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운전자를 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어요. 와. 근데 이거 우리가 방금 영상을 봤는데 뭐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였다 이거는 아니, 조금 전혀 아니죠, 사실. 두 명의 요원이 있었잖아요. 차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반대쪽으로 가요. 예. 치려고 하면 왼쪽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차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발하는 시민을 또 과격하게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만에 또 아이스 요원에게 2명이 총격을 당했어요. 또 희생자가 아직 그 뭐 생명에 뭐 지장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지금 뭐 나온 건 없는데 총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됐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이에요.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미네소타는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요. 지금도 미네아폴리스 시장도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거를 해보면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가 타겟을 잡은 것 같아요. 타겟 잡기가 좋았나 보네.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네. 근데 주지사도 팀 월즈라고 이제 지난번에 그 민주당 부통령 부통령 후보로 후보였던 나왔죠. 분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트럼프가 미네소타를 포함해서 몇 개, 5개 주,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주에 대해서요,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시기가 심각하다면서 이 지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지원도 복지 프로그램도 깎으면서 이민 단속까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분기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ICE 요원들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무작위성에 대해서는 비판이 원래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이민자 출신도 아니고 백인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렇죠. 이번에 그 뭐 나오고 있는 보도 사진 같은 걸 보면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앞좌석에 그 조수석 앞에 그 다시방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제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보관 공간. 서랍. 네. 그 서랍에 이 여성이 애가 셋이에요. 꼬맹이들이. 그래서 그 애들을 태울 때를 위해서 인형을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애들 갖고 놀라고. 그게 현장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좀 충격이 오는 거고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게 아이스 요원들을 뽑을 때 너무 이제 급하게 충원을 하다 보니까 폭력 성향이 있어서 뭐 경찰에서도 미국 경찰도 안 그래도 폭력적이라고 비판이 많은데 그 미국 경찰에서도 쫓겨났던 사람들이나 은퇴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학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학력이나 이런 게 좀 미달했던 사람들도 지원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성에 쉽게 노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할당제를 부여를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불을 뭐 주택가에 가가지고 막 잡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겹쳐서 일어난 문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가 편들어 주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충성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지. 일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양상입니다.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미네아폴리스에서 2020년 트럼프 일기 때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아, 있었어요. 조지 플로이드? 네, 조지 플로이드 네.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혐의자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흑인을 경찰 무릎에 목을 9분 30초간 눌렀어요. 그래서 결국 사망한 숨 사건이었고 못 쉬게 해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뭐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네. 지역이 또 미네아폴리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 일이 지금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반 트럼프 전선이 좀 더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속보가 또 무시무시하게 났네.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고 나서 첫 정식 인터뷰를 폭스뉴스랑 했는데 거기서 언급한 게 뭐냐? 멕시코가 실질적으로 마약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몇십만 명의 미국인이 죽는다. 그래서 이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서 멕시코 땅에다가 특수작전과 함께 지상 공격을 시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기상 공격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미 지역이 아이고. 약간 이제 그 좌파 진영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카르텔이 예전에는 이제 미국과 친하게 지내던 정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남미 지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미 성향이 좀 강해졌거든요. 네. 그 지역을 다 지금 뺏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하고는 완전히 경우가 다를 텐데 뭐 물론 뭐 미국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떤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비슷한 방식을 시도하거나 혹은 실제로 지상군을 진주시키려고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네. 베네수엘라하고 멕시코하고는 국력의 차이라든지 뭐 국민들의 어떤 그 뭐 정권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이 될 텐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나 하는 좀 걱정이 좀 네.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 땅 그린란드 그 주민들 한 6만여 명 거기 살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1인당 한 1억 4천만 원 주고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진지하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나 지금 이민자 단속 문제가 그 과거 미국 행정부의 결이랑 좀 달라요. 과거에는 인종차별적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방위적인 약간 트럼프 시즌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는 해방 신학이 원래 좀 깔려 있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누르기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지. 투표하면 잘못하면 맞아요.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걸 총을 겨누자. 우리도 그럴 뻔했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 아이스라고 부르잖아요. IC 네. 그 이민자 단속반을 네. 운영하는데 백악관에서 이것도 스티븐 밀러 제가 스티븐 밀러 주목하라고 네. 이번 주 내내 국토안보 얘기했는데 보좌관이죠. 이 스티븐 밀러가 설계한 건데 하루에 체포할 이 이민자 불법 체류자 숫자를 백악관이 할당해요. 몇 명이죠? 하루에 3,000명입니다. 3,000명. 이것도 스티븐 밀러가 주도한 거예요. 그 영상 있으면 봅시다. We are looking to set a goal of a minimum of 3,000 arrests for ICE every day, and President Trump is going to keep pushing to get that number up higher each and every single day. 저는 매일 닥달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스티븐 밀러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게 저 사람이 트럼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마가적 괴기한 기괴한 사태의 설계자예요. 근데 이것도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탈퇴하는 것도 기구 탈퇴하는 것도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이 구금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 이민자 불법 이민자 체류자 구금 시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운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구금된 인원 한 사람당 보조금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잡아오는 사람 머릿수가 다 돈인 거예요. 결국 돈이네요. 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금껏 계속 폭력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형 사고. 먼저 이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미국 뉴스에 관심이 없으면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걸로 난리가 났어요. 네. 이 사고 영상부터 봅시다. 주민이 찍은 건데 동네. No! Shame! Shame! Oh my fucking god! What the fuck? What the fuck? You just fucking what the fuck did you do?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아이스가 단속을 하던 중에 차에 탄 여성이 그 아이스 대원을 해서 손짓을 하며 뭔가 말을 했나 봐요. 네네. 뭐 비난을 했겠죠 아무래도. 자기 동네에 왜 왔냐 이런 식의. 그래서 아이스 대원이 차에서 내려서 당장 내리라고 합니다. 그 차에서. 네.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 여성이 차에 탄 사람이 여성이었어요. 차에서 안 내리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하자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각도도 있거든요. 다른 각도도 한번 봅시다. 뒤에서 찍은 건데. 저 차에서 내리죠 왼쪽에. 내리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던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요원이 차에 살짝 부딪힌 장면이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에 불을 끼얹어 버린 게 국토안보부에서 이 여성이 연방요원을 차량으로 살해하려고 네. 했던 테러리스트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도 있어요. 잠깐 봅시다. It wa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that is in Minneapolis. They were attempting to push out their vehicle and a woman attacked them. 그 요원의 방어 사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발표 당시 주민들이 그 사고 상황을 찍은 영상이 있었던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네. 또 이 여성의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찍은 사고 영상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의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봅시다. 사고 직후인데 저 차에 저 여성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사망 네. 즉사했어요. We have medics on scene. We have our own medics.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How can I relax? You just killed my fucking neighbor. You caught butter in the fucking face. You killed my fucking neighbor. How do you show up to work every day? How the fuck do you do this every day? You're killing my neighbors. You're stealing my neighbors. What the fuck, man? 이런 현상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망한 여성이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미국 국적에 네. 두 자녀, 한 자녀는 이제 이혼한 남편의 아이라고 하고 총 세 자녀 엄마인 아주 평범한 백인 여성이었고 네. 해당 지역구의 하원 의원에 따르면은 그 여성은 시위 현장을 지켜보던 법률 참관인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 이 연방 요원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욕설을 했나 보죠. 아마도 그건 지금 정확하게 누가 모르는데 무슨 항의를 했나 봐요. 손짓을 하며. 그러면 연방 요원은 그 모른 척 하거나 경찰이 원래 그렇거든요.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욕하면 가서 때려잡지 않습니다. 총 쏘거나. 근데 이 IC 요원들 모집할 때부터 무자격자들 마구 모집한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격 결함이 있거나 또는 뭐 극우 마가가 껴 있어도 걸러주는 장치가 전혀 없이 마구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이 퍼지니까 이 미네폴리스 시장이 이 영상을 보고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의 시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니까. 네. 근데 보니까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 기자회견 잠깐 봅시다. They are already trying to spin this as an action of self-defense. Having seen the video of myself, I want to tell everybody directly, that is bullshit. This was an agent recklessly using power that resulted in somebody dying, getting killed. To ICE, get the fuck out of Minneapolis. We do not want you here.
그 소위 F 단어가 난무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네. 시장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런 용어를 쓰면 다 열받은 거예요. 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CNN에서 보도한 다른 각도의 세 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좀 멀리서 찍은 그 영상도 봅시다. 이건 가장 나중에 공개된 건데 저 차가 네,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이건 아까 본 거예요. 이거 말고 세 번째 영상이 있는데 저 멀리서 찍은 세 번째 영상 아까 본 걸 다시 본 건가요? 다시 본 거고 세 번째 영상은 뭐냐면 각도가 좀 다르고 좀 멀리서 찍었는데 그 차량이 떠나려고 할 때 앞쪽에 요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요원의 옆을 비켜가면서 신체 접촉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요원이 밀려나요. 근데 밀려나자마자 총을 꺼내가지고 쏴 죽일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밀려나자 총을 꺼내서 얼굴에다 총을 3방을 쏜 거예요. 얼굴에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 준비되면 틀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CNN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자국민을 저렇게 다루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끔찍합니다, 정말. 전쟁 중에 진압군도 아니고 평상시 자국민을 저렇게 다뤄요. 근데 다른 나라 사정을 봐주겠습니까? 안 봐주죠. 그린란드고 나발이고. 20세기 우리가 알던 미국은 적어도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익숙했던 국제 질서도 바뀔 것이다. 네. 설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착각을 버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아이 설마라고 말하거든요. 그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들이 하는 말, 네. 행동, 그리고 국제기구 탈퇴 이런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자꾸 힘을 길러야 한다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길러야 된다는 말을 2달 전부터 계속했어요. 네. 아마 이런 걸 미리 보고 있었겠죠. 우리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또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국제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바로 그냥 체포해 가버렸죠.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재 임시 대통령으로 로드리게스가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로드리게스가 이제 친미로 돌아서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도도 중간에 조금 바뀌는 것 같겠었고. 근데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예, 제가 볼 때는 로드리게스 본인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마두로가 미리 서명을 해둔 비상선포문이 이제 관보에 게재가 됐는데 이 비상선포문만 보면 친미로 또 갈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자, 비상선포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군의 공격을 지지하는 자 즉각 검거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군 민병대 총동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내 이동 제한, 그리고 집회 및 시위 권리는 정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로드리게스가 만약에 이제 친미로 돌아선다면 뭐 더 이상의 군사적 개입은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아직까지 로드리게스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제가 일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저렇게 바뀌는 거 보고 짬짬이었을 것이다. 부통령하고 트럼프가 미리 짰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네. 일단 그 작전에서는 내통한 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전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는 없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태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제일 저는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처음에 일어나고 나서 마차도가 넘버원 순위잖아요. 누가 봐도 네, 노벨상도 그렇죠. 받았고 네. 계속 반정부 운동을 지휘하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쟤는 안 돼. 국민의 지지가 없어서 안 돼. 쟤는 안 돼.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차도가 극우고 베네수엘라는 좌파 전통이 가득한 여기에서 군부 세력을 제압할 능력이 없다는 없다고 거예요. 판단을 한 거지 트럼프가.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깡패는 깡패인데 머리가 좋은 깡패입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마가들은 전쟁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작전이라고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알아서 정리해주고 그걸 그대로 미국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마차도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델시 로드리게즈는 군부도 장악할 수 있고 좌파들의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맞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섣불리 미국 손을 잡았다가는 군부와 내부에서 맞아 죽죠. 맞아 죽거나 저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군부와 손잡고 저항하자니 제2의 마두로가 될 수 있다고 미국에서 경고까지 했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둘 사이 줄타기를 하다가 잘하면 대통령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헷갈리고 있다. 아. 간을 보고 있다. 야, 그 결단을 언제쯤 어떤 이유로 내릴지가 진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국 걱정도 저는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뜻은 확실히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군부가 로드리게스와 함께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그래도 타협 쪽으로 가겠다는 군부의 약속을 받아내면 친미로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군부 쪽이나 아까 민병대 군부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요. 혼란스러운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네. 민병대에다 드럭 세력에다가 그죠? 마약 그룹에다가 그다음에 이 군부에서 손을 잡아주면 그래 적어도 지금의 미국을 비키기 위해서 우리 잠깐 연대하자 하면은 네.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들과의 타협이 관건이다.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 뭐 군부라든지 이런 쪽에 야 우리가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해가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타협이 되면 사실 미국도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긴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군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가한테도 말할 수 없고 특히 미국의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허락 안 받는 것 뭐냐? 이거 작전이고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의회의 그 승인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네. 그런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점령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그 35차례 해외 개입을 해서 성공한 적이 다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이미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와 국내 혼란을 겪어왔는데 미국이 이걸 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베네수엘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안 보고요. 그다음에 민병대라든지 이 군부들은 여기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대혼란이나 대내전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불쌍한 거는 베네수엘라지. 주민이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착취를 이미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당하긴 하지만요.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미국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가 될 것이며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내가 관리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다. 진짜 와, 그냥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은 최대 한 4조 원 정도 된답니다. 4조 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빨아먹을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베네수엘라에 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궁금한데 이거는 어찌됐든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친미로 돌아서냐 안 서냐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돌아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투쟁이 나오겠죠. 저항이 나오겠고 데모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실현된다면. 아니 근데 이미 지금 그 배에다가 한 척은 기름 다 실었대 이미. 아, 이미요? 근데 저게 어마어마한 11척 보냈고. 제가 보기엔 한 번에 못 가져와요 저거. 일단 1년 동안 생산하던 게 100만 톤이 안 돼요. 네. 정유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4분의 1 정도로 생산 시설에 낙후가 돼가지고 인프라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저 정도를 저장하고 있을지. 저게 어마어마한 양이 1년에 네. 1년 생산량이 100만 톤이 안 된다고요. 지금 94만 톤 정도밖에 안 되고 수출은 그중에 50만 톤 정도밖에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와. 제 생각으로는 그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그 차베스 때 또 이렇게 국유화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로 그거 계산한 거 같아요. 계산해서 이게 그 우리 시설을 국유화하고 그 물어주지 않았으니 대신 석유로 받는 거로 퉁치자.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네. 거라 네. 이거를 뭐 가서 뺏어온다? 뭐 실질은 그렇지만 계산상은 대충 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아직 뭐 침공해서 베네수엘라 국부를 미국 마음대로 뺏어오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앞으로가 이제 그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데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그 다시 자금을 투입해서 석유를 뽑아낼 거냐? 네. 지금 낼 것 트럼프는 같아요. 18개월 안에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그거 잠깐 좀 보고 네. 갈 텐데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는 야 정리됐으니까 나 이제 미국 석유 회사들 이제 내가 한번 만날게 라고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우리 석유 많아. 베네수엘라에. 요거 이제 다 뽑아올 거야. 이제 기름값은 뭐 낮아질 거야. 그래서 뽑아올 미국 기업들 내가 이제 만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취임사 때 그랬잖아요. 드릴. 지금 환경이고 환경도 다 환경노자 거짓말이야. 무조건 파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엑슨모빌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 국유화할 때 쉐브론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미국 정유회사가 쉐브론이에요. 그 얘기는 베네수엘라와 사실은 많이 합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기에 과연 미국 정유회사들이 트럼프가 많은 얘기하는 만큼 들어갈 거냐? 왜요? 왜냐하면 정유 시설 다 새로 해야 돼요. 돈이 또 들어가. 그 인프라를 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만약에 정정이 불안한데 들어갔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 중에는 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실행하기까지. 근데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금 겁먹어가지고 바짝 엎드린 거 보셨어요?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 가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겠다는 거의 그 의사표시까지 했어요. 마두로처럼 되기 싫어서. 그 다음에 콜롬비아라고 얘기했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원래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뭐 코카인이나 마약을 따져보면 베네수엘라보다 그렇죠. 콜롬비아를 먼저 갔어야 돼. 베네수엘라는 거의 없어. 5%밖에 차지 않은 미국에 들어가는 것 중에 5%가 베네수엘라고요. 70% 코카인 전 세계 코카인의 70%가 콜롬비아고요. 그다음에 펜타닐은 멕시코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문제 삼는 펜타닐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아무튼 좀 많이 무섭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욱 앵커는 그 코카를 본 적 있어요? 코카 나무? 없죠 저는. 못 봤어요? 그 남미에 가면 코카 나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 녹차 마시듯이 코카나무 잎을 이제 끓여서 마셔요. 그러면 그게 이제 특히 고산병 같은데 효과가 좋고 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 쪽이 지대가 높잖아요. 남미 쪽에 그 안데스 산맥. 그러면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그 코카 티를 줘요. 코카나무 잎을 끓인 거를. 그러면 환각은 없고요. 환각까지는 아니고 고산병 증세가 많이 완화가 돼. 근데 코카인은 그 코카나무 잎을 찌고 말려서 그걸 가공을 하면 그게 하얀 가루 코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가 제일 많이 생산해 내고 근데 워낙 죄송한데 많아. 지금 저한테 뭐 영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니 뭐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데 최우- 있다 뭐 그거예요. 최고 앵커는 혹시 봤나 해서 아니 갑자기 그걸 어떻게 봐? 아니 뭐 마치 좋은 상품 설명하듯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광고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넘어오셨다. 왜 가까이 광고해? 이거 노딱 붙어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큰일 납니다. 자, 장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미군이 이런 와중에 러시아 유조선을 또 납포를 해버렸어요. 러시아 유조선 사진 한번 볼까요? 그냥 막 이렇게 큰 배를 납포해버렸습니다. 요 어디서 납포를 했냐?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 저 지점에서 그냥 납포를 해버렸습니다. 미군이 한 2주간 추적을 했다는 건데요. 요 유조선이 베네수엘라로 향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첩보를 통해서 포착을 했나 봐. 그래서 에이씨 그냥 납포해버리자 해서 납포했대. 아 근데 저게 러시아 선박인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설명. 저도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상황의 보도를 보면 다른 국기로 가다가 추적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기로 싹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믿고 그대로 납포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추정해 보면 북한 제재할 때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 소속으로 홍콩이나 무슨 그다음에 이 마카오 같은 것으로 선적을 거기다가 선적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안 될 때는 뭔가 그 다른 나라의 어선회사에서 마치 차터 그러니까 전세를 내는 것처럼 해서 이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뭐 간판가리 간판가리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간판가리로. 그러니까 미국은 안 믿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 국기 있는데 니들이 납포했으니까 우리가 반항하는 거고 저것만 보고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사실 러시아 선박을 그냥 납포해 가면 러시아 이거 전쟁 아닙니까 사실은. 비판을 그래서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비판도 하긴 합니다. 러시아 교통부에서 성명을 냈는데 그것도 잠깐 좀 볼까요 그러면? 그 미국 해군력이 어떤 나라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 수역에서 유조선 마리네라에 승선했다. 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이 적용이 된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 관할로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뭐 러시아는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혼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정말로 계속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의 태도에서 뭐 엄청나게 화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부한테 무슨 뭘 보내주겠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공격하기 전에 배치했을 때 우리가 최신 무기 러시아가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조치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들은 표정 관리 중이고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수 있다. 이제 겉으로 좀 약간 아깝긴 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난해 놓으면 결국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난을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비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러시아랑 중국은 속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약간 좀 화내는 척.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소개드릴 게 있는데 엑슨모빌하고 지금 쉐브론 주가가 폭락했어요. 쉐브론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걸 향후에 10년 동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가 들어간답니다. 제대로 생산하려면. 그럼 트럼프는 헛짓하는 거네. 근데 트럼프는 저건 무조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트럼프의 미래 가치는 상관없어요. 일단 상관없어. 지금 돈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해서 이게 트럼프가 이 석유가 어떻게 되고 10년 후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미국이 필요하면 저기 가져와서 미국의 부를 증가시킨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20년 후는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고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미국 이렇게 오랜만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뭐냐? 아니 가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내가 다 이제 우리 거야. 4조 내가 뽑아올게. 그린란드 우리 거야.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는 거지. 제가 보기엔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 이슈로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은 앞으로 뭐 돈 그런 건 중요하지 투자했다가 않고. 마치 그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주가는 떨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내 임기 이후 얘기고 난 11월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1월 전까지 그린란드는 구매 완료하겠네. 무조건 하겠네요. 정말 불리하면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예상되는 게 뭐냐면 현금 살포예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됐을 때 한 제 생각엔 봄쯤에 한 4, 5, 6월 중에 아마 대량으로 몇천 불씩 1인당 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에다가요? 아니. 미국 국민들한테 이게 내가 벌어온 관세다. 나눌게. 쫙 뿌릴 거. 네, 그린란드 얘기 또 해볼게요. 이거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영화 이야기 아니고요, 현실인데요. 미국은 진짜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를 먹을 생각입니다. 실제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린란드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냈는데 이거 보면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어떤 양아치의 탄생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매 의사는 새로운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다른 방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군사적 방식을 활용했다. 좋게 내놔라. 맞고 내놓을래. 그냥 내놓을래. 신양아치. 이게 깡패죠. 와 이거는 진짜 나 깜짝 놀랐다니까. 맞고 내놓을래 그냥 내놓을래. 우리는 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옆집에는 맞았어. 거 맞지? 두들겨 맞는 거 맞지? 저게 영화에서는 등장하는 깡패나 양아치들이 이제 서민 돈 뜯을 때 저러는 건 봤어도 정부의 장관이라는 장관. 근데 정말로 찰스 틸리라 유명한 영국의 정치사 국제 정치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국제 정치는 그냥 조폭의 세계라 그랬어요. 진짜 그냥 딱 조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나토 이제 회원국 아닙니까? 덴마크가 미국도 나토 회원국.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중에 일부에서 좀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대장이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서요. 이제 쫄자 시켰잖아. 근데 나토 회원국 몇 명이 이렇게 또 까부니까. 대장이 딱 나서서 한마디를 하는데요.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잔바리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없는 나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유일한 나라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건한 미국뿐이다. 야, 이 중증 아니에요? 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다. 정말 진짜. 대단하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왜 보호구역의 갱들이 상인들한테 보호비를 갈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딱 그거네요. 딱 그거예요. 이거 없으면 너들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그만 이게. 너네가 그나마 지금 유럽 행세하고 다니는 것도 미국이 있으니까 이 건방진 놈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상납해. 그래야 내가 계속 지켜줘. 그렇습니다. 그럼 덴마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덴마크는 우리가 근데 봐봐요. 우리가 덴마크라고 해봐. 이입해보자. 여름 바다. 그 초조하기도 해.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권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덴마크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 존재했던 어떤 제국주의 국가보다 착한 제국주의다. 왜냐하면 3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실제로 자치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공급하고 돈도 공급해요. 근데 여기 5만 7천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10배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서를 붙여놨어요. 대신에 덴마크와 협의해야 된다는 붙여놨는데 근데 나가면 덴마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트럼프가 배울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 뇌피셜에 5만 7천 명한테 미국으로 오면 100만 불씩 주고 미국 시민권을 준다. 와라 하면 흔들릴 사람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이익이니까 미국.
나토 일단 혼꾸녕 냈잖아요. 네. 나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트럼프는 망나니가 되기로 마음을 완전히 먹었습니다. 네. 유엔 산하기구 그거 뭐 이제 다 탈퇴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 산하 기관을 포함해 가지고요. 66개 국제기구, 기관,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지원 중단 대상을 보니까 네. 뭐 기후 변화라든가 네.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유엔 관련 기구, 위원회 등이 다수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 재정 지원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 중단을 해버리면 이 위원회라든가 기구의 활동에도 이제 상당 부분 네. 제약이 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66개인데요. 산하기관이 31개고요. 그런 유엔 산하기관은 31개. 그다음에 관련기구. 그러니까 따로 유엔에 관계된 관련기구. 사실상 비유엔인데 유엔과 사업을 하는 기구가 그게 35개라서 66개인데요. 아, 네네. 저는 이게 트럼프가 지난 9월에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은 네. 천하에 필요 없는 맞습니다. 기구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단계적으로 일단은 중요한 기구도 있습니다만 일단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숫자로. 지금 이전까지 WHO라든지 유네스코 다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후협약도 파리 기구. 그렇죠. 기후협약도. 그다음에 이것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엔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이 탈퇴할 가능성이 실제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경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베네수엘라 친 거 유엔 사무총장이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 나가예요. 그다음에 그럼 유엔 본부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나오는 것이 방빼. 나가. 아 유엔 본부 방빼라고 나가는 거죠. 개판 나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야 내가 돈도 안 했는데 너네들은 나를 자꾸 귀찮게 해. 야 그럼 나 돈도 끊고 나는 탈퇴할게. 예. 너네 다 꺼져.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리고 유엔은 늘 그렇지만 돈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 유엔 분담금이라는 게 미국이 유엔을 좌지우지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럼 유엔 분담금을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 나라가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20%에서 25% 사이를 하니까 4분의 1을 미국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유엔 기구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가라 그러고 만약 갈 데가 없을 거고요. 이 블러핑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극단적인데 그 순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건 시작한 거는 맞고.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숫자는 많은데 아주 결정적인 기구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66개가 뭐 결정적 기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만 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탈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탈퇴한 겁니다. 탈퇴한 거죠. 탈퇴하면 지원금도 끊기는 거니까. 그건 뭐 네, 당연한 건데. 탈퇴한 거죠. 이미 그냥 완료된 거죠. 예, 그럼요. 와, 주말 사이 벌어진 무력 침공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 주권 국가의 정상을 압송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를 현대 국제 정치사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나라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와 콜롬비아 그리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언급했습니다. 첫 소식 백민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작전이 끝나자마자 직접 수갑을 채운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를 콕 집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olombia is very sick too, run by a sick man who likes making cocaine and selling it to the United States, and he's not going to be doing it very long, let me tell you. 또 다른 반미 국가인 쿠바에도 으름장을 놨습니다. Cuba is ready to fall, you know. Yes. Cuba looks like it's ready to fall. I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hold out. 좌파 정권에 대한 경고와 함께 중남미를 미국의 앞마당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가치나 규범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운 이른바 돌로주의의 신호탄입니다. 트럼프의 마가 진영은 미국의 이익이 되면 전통적 우방도 힘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는 성조기로 칠해진 그린란드 지도를 공개하며 고시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돌로주의는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의 수건인 대만 무력 통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사회도 미국의 움직임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5일 긴급 안보리 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베네수엘라 과도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둬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해당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운송돼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반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천만 배럴 기준으로 시장 가격은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뒤 미국 석유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날 발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기반으로 일정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